자, 이번 주는 맨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우리가 완자로도 한번 배우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잘 좀 들어줄 수 있도록 해. 여기는 첫 번째, 염색체에 대한 개념을 잘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 염색체 중에서, 우리 왜 오른쪽 여기 보면 상동 염색체 기억나지? 이 상동 염색체라는 거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고, 그죠? 그다음 이 염색체 안에 DNA들이 있고 DNA의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걸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들어있는 유전자, 그리고 그와 같은 위치에 상동 염색체에도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상동 염색체의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온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서 받아오는 유전자의 형태와 아빠한테서 받아오는 유전자의 형태가 다를 수가 있는 거야. 물론 같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같은 형질에 대한 유전자, 이런 걸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자. 이제 하나씩. 유전이라는 거는 부모의 형질이 자녀한테 전달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생김새, 나의 그 특징들이 자녀들한테 전달되는 거.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닮았다라는 게 바로 유전이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는 형질이라는 말을 써요. 형질. 생김새, 뭐 눈의 크기, 눈의 색깔, 머리카락, 모양, 이런 것들 전부 다 형질이야. 그래서 모양, 색깔, 성질 전부 다 이렇게 형질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대립 형질이라는 말이 또 나오네. 한 가지 형질에 대해 또렷하게 구별되는 것. 자, 우리가 완두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 완두의 색깔이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 그러니까 둘 다 색깔에 대한 형질이야. 근데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초록색이네. 완전히 대비되는, 구분되는 형태의 다름을 얘기하는 거죠. 구분되는 변이 형태의 다름이야.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대립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 형질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형질을 표현하는 걸, 겉으로 드러나는 걸 표현하는 걸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둥근 모양입니다. 주름진 모양입니다. 노란색입니다. 초록색입니다와 같이 우리가 딱 봤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유전자로 표현하는 게 유전자형이에요. 자, 알파벳 기호로서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요걸 이제 많이 봤죠. 그죠? 이 유전자형을 표현을 할 때 보면은 RR, 큰알, 작은알, 작은알, 작은알. 자, 큰알을 둥근 형질에 대한 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의 대립 형질에 해당하는 작은알은 주름진 형질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보면 이렇게 몇 개씩 써. 지금 2개씩 쓰죠. 왜? 이거야. 대립 유전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 여기에 큰 알이 있네. 근데 또 다른 상동 염색체 한쪽에는 작은 알이 있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큰 알, 작은 알로. 근데 여기 지금 큰 알이 있네. 여기에도 큰 알이 있네. 그러면 큰 알, 큰 알. 이렇게 2개를 쓰네. 왜 2개를 쓰는지 알겠지? 상동 염색체로 있기 때문에 2개로 쓰는 거야. 상동 염색체로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같은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해. 같은 유전자형을 갖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다른 유전자형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잡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하여도 계속 같은 형질의 자손만 나와요. 자가수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구리에 꽂혀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이라고 돼 있죠. 자가수분을 하게 되면 유전자 구성이 똑같은 유전자 구성이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타가수분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꽃가루가 다른 나무에 있는 애랑 붙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전 구성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걸 타가수분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자가수분했더니 계속 같은 형질만 나와.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잡종이라고 하면은요,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른 개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큰알, 작은알, 큰알, 작은알, 큰아이, 작은아이 같이 이런 유전자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잡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의 개체를 타가수분하여 얻은 자손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건 좀 더 자세하게는 뒤에서 이제 또 얘기할게. 자, 보시면 멘델이 완두를 이용해가지고 이 유전에 대한 실험을 했어. 이 완두가 유전 실험에 왜 적합하냐라는 건데 이 기르기가 쉽고 세대도 짧아. 자선수도 많아. 그래서 통계적 분석이 유리하고요. 이 대립형질이 뚜렷해요. 교배를 어떻게 하는 수가 자가수분이냐 타가수분이냐가 가능하죠. 어떻게 내가 교배를 할지도. 대립형질도 뚜렷하고. 자, 그래서 멘델이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멘델이 실험에 사용한 완두 7가지 대립형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C 모양, 둥근이냐 주름지냐. 둥근 유전자를 큰 R, 주름진 유전자를 작은 R. C의 색깔,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 노란색을 큰 Y, 초록색을 작은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한번 보시면 되고 우린 주로 이 2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멘델의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네. 자, 우열의 원리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이면 뭐라 그랬어? 대립 유전자가 똑같은 애들끼리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둥근 거니까 둥근 아이는 둥근 유전자는 큰 알이잖아. 자, 큰 알로 표현을 했죠. 근데 큰 알 이렇게 2개가 있는 게 순종의 둥근 완두잖아. 그 다음 순종의 주름진 완두. 자, 작은 알로 되어 있는 거죠. 교배를 했더니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체세포예요. 체세포는 EN의 형태, 즉 상동 염색체가 있는 형태였잖아. 그게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면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가 내려와야지, 그지? 생식세포에는 감수 분열에서.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와야 돼. 근데 이거 어차피 큰 알밖에 없으니까 얘는 큰 알만 오고요. 얘는 어차피 작은 알밖에 없으니까 작은 알만 오는 거야, 생식세포가. 둘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애를 낳았네. 그랬더니 이 아이는 대립 유전자가 큰 알, 작은 알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런데 겉 표현형을 보면은 둥글대. 그러니까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는데 잡종 1대 얘네들 결혼한 첫 번째 새끼, 그 새끼는 뭐만 나왔어? 둥근 애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둥근 유전자도 갖고 있어요. 근데 주름진 유전자도 갖고 있는 거야.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를 다 갖고 있음에도 뭐만 표현됐어 지금. 겉으로 보여줄 때는 둥근 것만 표현되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형질이 있고 안에 숨어있는 형질이 있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걸 가지고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표현되어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나타나지 않고 숨어있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열의 원리, 우성과 열성의 원리에 대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엔 분리의 법칙인데, 자, 얘를 자가수분할 거야.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할 건데, 잡종 1대는 자가수분이니까 얘랑 똑같은 애랑 결혼을 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얘는 이제 자가수분을 했을 때 큰 알, 작은 알. 얘가 이제 생식세포 만들면 둘 중에 하나니까 큰 알도 나올 수 있고 작은 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생식세포로. 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큰 알과 작은 알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결혼하면 큰 알짜리가 이렇게면 큰 알, 작은 알이 이렇게면 작은 알이. 근데 작은 알은 뭐예요? 주름진 애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거를 보게 되면 얘 둥글어, 얘도 둥글어, 근데 얘는 주름져. 즉 둥근 것과 주름진 게 몇 대 몇으로 나타났어? 3대1로 나타났어. 몇 번을 해봐도 맨날 3대1로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야. 그걸 보고 왜 그럴까를 생각했지. 아,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하나만 내려가서 결합에 참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의 법칙이 뭐야? 쌍을 이루고 있는 대립 유전자가 각 서로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서로 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유전 원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의 유전자가 생식세포에 들어갈 때는
하나씩밖에 못 들어갑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식세포가 수정되면서 대립 유전자는 다시 쌍을 이루게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잡종일 때는 모두 큰알, 작은 알 이렇게로 표현되어지고요. 근데 이 중에서 둥근 것만 표현되어지네. 그래서 둥근 거는 우성, 주름진 거는 열성이 되는데 얘를 이제 그 자가수분시키고 나면은 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생식세포는 큰알, 작은 알 이렇게 1대1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결합을 해보면은 둥근 것과 주름진 게 3대1의 비율로 나타나더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유전자형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1대 2대 1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잡종 1대의 생식세포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감수분열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감수분열해서 큰알짜리 애랑 작은 알짜리 애가 이렇게 나타나요 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 보자. 검정교배. 이 검정교배가 뭐냐면은 자, 둥근 안두는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둥근 애는 큰알일 수도 있지. 근데 작은 알 큰알일 수도 있어. 그죠? 큰알 작은 알로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둥근 애가 얘인지 우리가 유전자형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순종인지 아니면 잡종인지. 자, 순종이면은 뭐예요? 둥근 안두, 큰알 이렇게 똑같은 형적이면 유전자형을 갖고 있고 잡종이면 뭐야? 큰알, 작은 알과 같이 다른 유전자형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뭘로 결혼을 시켜보느냐? 검정교배,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성의 유전자형을 모르는 우성의 개체를 여기 밑줄 열성 순종 개체와 무슨 말이야? 예, 주름진 완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열성 순종이죠. 얘랑 결혼해서 얘랑 이렇게 순종의 둥근안주와 결혼하면 항상 이거밖에 안 나와. 둥근애밖에 안 나와. 하지만 잡종의 애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큰알, 잡종은 큰알, 작은알 생식세포를 만들고 여에 의해서는 작은 알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즉 주름진 완두와 둥근 완두가 1대1로 나타나게 돼요. 주름진 유전자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주름진 완두와 둥근 완두가 1대1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여기 주름진 유전자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걸 검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순종인지 잡종인지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검사하는 방법은 열성의 순종 개체와 교배를 해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하니까 그래도 조금 알겠니? 한번 해보자. 여기 1, 2, 3, 4번까지 131쪽이네요. 31쪽에 문제 꼭 좀 해주세요. 지금부터 잠시 멈추고 풀기 시작. 옆에 그 빈칸도 꼭 좀 넣어줘. 개념이 중요한 것이니까. 해볼까요? 꼭 멈추고 풀고 좀 해줘. 직접 해봐야 돼, 이거. 자,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를 뭐라고 한다? 그렇지,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순종. 자, 그 다음에 유전자 구성이 다르면은 잡종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같은 그릇 내에서 붙이는 거를 자가수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분이라는 게 암술 꽃가루하고 그 다음에 암술머리하고 들러붙는 걸 수분이라고 해. 그래서 스스로 같은 애들끼리 하는 걸 자가수분, 그럼 다른 애들끼리 하는 걸 타가수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그럼 순종인 거 찾아보세요. 순종. 이거 순종이니? 그쵸? 이거는 다르죠? 잡종이야. 이거는 순종이죠. 왜냐면 A끼리 같고 B끼리 같잖아. 이게 이제 상동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형끼리 같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다르죠? 틀렸어. 얘는 요거 같고 요거끼리도 같죠? 맞았어. 그래서 순종은 기역, 디귿, 미음이 돼요. 자, 3번에 한 세대가 길면 안 돼. 짧아야지 금방금방 애를 낳고 키울 거 아니야. 그죠? 자선수가 많아야 되고 대립형질도 뚜렷해야 되죠. 의도대로 교배할 수가 있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노란색 완두와 순종의 초록색 완두를 교배했습니다. 자, 보시면
야,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를 교배했는데 노란색 완두의 생식세포는 이렇게 돼 있고 초록색 완두의 생식세포는 작은 Y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하면 기억에 들어갈 생식적이면 유전자형은 큰 Y, 작은 Y고 여기 색깔이 노란색이네. 그래서 완두씨 색깔에서 우성은 누굽니까? 지금 초록색과 노란색 했을 때 노란색이 나왔잖아. 우성은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노란색이 되는 거야. 잡종 1대의 생식세포의 종류를 쓰시오. 그랬는데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이 큰 Y, 작은 Y잖아. 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야? 큰 Y와 작은 Y.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답이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생식세포를 물어보니까 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건 큰 I와 작은 Y 이렇게 써줘야 돼. 기억 리을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자, 기억은 썼죠, 아까. 이거였죠. 그럼 니은은 뭐예요? 큰 I, 큰 I끼리 결합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디귿은 큰 I, 작은 I. 리을은 작은 I, 작은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표현형을 쓰세요. 그랬어요. 자, 얘는 큰 I, 큰 I잖아. 무슨 색? 노란색. 그 다음 디귿은요. 큰 Y, 작은 Y잖아.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지. 얘는 작은 Y, 작은 Y니까 무슨 색이야? 초록색이지. 그래서 노초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 잘 봐. 우성과 열성의 비율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우성이 뭐예요? 노란색인 거죠. 노란색인 애는 3개네. 초록색인 애가 열성이죠. 1개네. 그래서 3대 1이 되는 거예요. 잡종 2대에서 400개의 완두를 얻었다면 지금 노란색 완두는 자 4분의 3이잖아요. 그죠? 4개 중에 3개가 노란색이잖아. 그래서 4분의 3이니까 300개가 노란색일 거예요. 100개가 초록색일 거고요. 됐니? 자, 이게 유전의 제일 기본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엔 자,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서 얘기한 우열의 원리하고 분리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멘델이 가설을 세웠어. 생물의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으며 라고 했죠. 한 쌍의 유전인자. 그래서 2개씩 지금 쓴 거잖아. 그리고 유전인자는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얘가 말하는 유전인자가 오늘날의 유전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한 쌍을 이루는 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는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되어지네요. 이게 뭐였어요? 우성이었고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아요. 열성이었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한 쌍의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하나씩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식세포가 결합돼서 다시 쌍을 이룹니다. 이게 분리의 법칙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분리의 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빨간색 분꽃하고요 흰색 분꽃을 결합시켰어. 이건 분꽃이야. 꽃이야, 꽃. 자, 둘을 결합시켰더니 얘에 의해서는 큰 R, 얘에 의해서는 W 이렇게가 생식세포로 나오고 RW가 유전자형이 됐는데 이게 빨간색도 아니야, 흰색도 아니야, 분홍색이 나오는 거야. 자, 분홍색이 나왔어. 즉 빨간색과 흰색의 뭐야? 중간 형태의 것이 나온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거를 중간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립형 유전자 사이에서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잡종 1대에서 중간 형태의 형질이 나타나는 경우를 중간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유전은 우열이 뚜렷하지 않은 거야. 우열관계가. 그 얘를 자가수분 시키잖아. 그럼 RW, 생식세포에는 RW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이렇게 만나면 붉은 분꽃, 이렇게 만나면 분홍, 흰색. 즉 색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 1대 2대 1이 되는 거지. 유전자형 비율도 어떻게 돼요? 1대 2대 1이지. 즉 유전자형 비율하고 그 다음에 표현형의 비율이 똑같네. 여기서는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났잖아. 그지? 이 얘기는 분리의 법칙은 성립이 된다는 얘기지. 자, 요거 체크. 분꽃 꽃잎 색깔 유전에서 우열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리의 법칙은 성립이 되는 거야. 일정한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에.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거는 자, 여기는 좀 더 복잡해지죠. 뭐냐?
두 쌍의 대립형질의 유전이에요. 두 쌍의 대립형질의 유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색깔이면 색깔, 그 다음 모양이면 모양에 관련된 것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게 함께 있는 거야. 둥글고 노란색과 같이 모양과 색깔을 둘 다 표현한 거지. 주름지고 초록색과 같이 모양과 색깔을 같이 표현해놓은 거지. 자, 그러면 봐라. 요걸 잘 봐.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와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에 들어있는 염색체하고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염색체는 서로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죠.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둥글고 노란색 순종이잖아. 둥글고 노란색 순종인 이 아이는 생식세포를 R 중에선 큰 R밖에, Y 중에선 큰 Y밖에 못 와. 주름지고 초록색의 순종인 아이는 작은 R, 작은 Y밖에 못 와. 그럼 이 생식세포가 결합을 했어. 자, 그때 나온 애가 누구야? 큰 R, 작은 R, 큰 I, 작은 R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는 모양, 여기는 색깔에 대한 얘기죠. 근데 표현되어지는 거는 큰 R, 큰 Y가 표현되어지지.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이 내가 태어나는 거야. 자, 얘를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어. 자, 그러면, 자, 봐봐. 이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서 생식세포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결합해서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가 나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야. 네 가지의 생식세포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자가수분 시켰으니까 상대편도 네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결혼을 시키면 총 이렇게 1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다 쓸 수 있으셔야 될 거야. 근데 이건 그닥 어렵진 않아, 그지? 여기는 이렇게 결합되면 큰 R, 큰 Y. 자,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결합된 거죠. 큰 R, 큰 Y, 작은 Y.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색깔을 보면 둥글고 큰 R과 큰 Y가 있으면, 큰 R이 있으면 무조건 다 둥근 거고, 큰 Y가 있으면 무조건 다 노란색이죠. 초록색은 뭘 수밖에 없어? 초록색은 작은 Y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주름진 애는 어떤 애일 수밖에 없어? 작은 R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현형이 어떻게 되느냐? 둥글고 노란색인 애가 있고, 둥글고 초록색인 애가 있고, 주름지고 노란색인 애가 있고, 주름지고 초록색인 애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비율이 몇 대 몇이냐? 9대 3대 3대 1이래. 이렇게 나와. 9대 3대 3대 1로. 근데 모양만 놓고 보자. 둥근 것과 주름진 것만 모양만 놓고 보면, 자, 둥근 애들 총 몇 개야? 12개지. 주름진 애는 4개지. 그러니까 3대 1이지. 색깔만 놓고 봐도 노란색과 초록색이 12개, 4개야. 즉 3대 1이야. 자, 앞에서 한 가지 형질만 가지고 했을 때 몇 대 몇 나왔어? 3대 1 나왔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모양에 대한 표현형의 비도 3대 1이고 색깔에 대한 표현형의 비도 3대 1이야. 그러니까 모양 유전자와 색깔 유전자는 서로 상관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분리된 상태에서 유전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자. 순종이 둥글고 노란색의 완두와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를 교배해서 만든 잡종 1대. 이걸 자가소분해서 만든 잡종 2대. 여기 16가지에 나오는 표현형은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이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모양과 색깔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각자 분리 법칙에 따라 유전됩니다. 그게 이제 독립적으로 갑니다라는 독립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성사되려면 결국에는 뭐야? 이렇게 서로 상관을 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알겠니?
그래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누굴 볼까? 얘 한번 볼까? 자, 얘는 작은 R, 큰 Y, 작은 Y야. 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는 R 쪽에서는 작은 R밖에 못 오지. Y 쪽에서는 큰 Y 올 수 있고 작은 Y 올 수 있잖아. 그럼 몇 종류야? 이렇게 두 종류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생식세포를. 알겠죠? 상동 중에서 하나만 와서 결합하면 되는 거야.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역시 옆에 것도 좀 해보세요. 옆에 것도 7번까지 꼭 풀어보셔야 돼. 여긴 어려우니까 꼭 풀어보셔야 돼. 풀어보자. 해볼까? 야, 꼭 좀 풀어봐야 돼. 아, 이렇게 좀 안 풀고 그냥 하지 말고. 자, 보자. 5번에. 여기 지금 중간 유전에 대한 얘기네, 그죠? 잡종일 때 유전자형.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큰 R이라 그랬고, 여기는 작은, W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네? 자, 그 다음에 빨간색 꽃잎 유전자 R과 그다음 흰색 꽃잎 유전자 W에 대한 우성이다. 우열 관계를 있을 수가 없죠. 분홍색 나왔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분꽃의 꽃잎 색깔 유전에서 분리의 법칙이 성립되죠. 왜? 1대 2대 1이라고 하는 일정한 비율로 나타났죠.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 분리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말이야. 그래서 OXX5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6번 해보시게 되면 잡종일대에서 둥글고 노란색 완두만 나오니 그쵸? 왜요? 이렇게 결합한 애는 큰알, 작은알 이거 둥근 거 큰아이, 작은아이 밖에 못 나오죠? 이건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잡종일대는 잡종일대에서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같은 비율로 만들어진다. 두 종류니? 네 종류죠. 그죠? 자, 네 종류고요. 자,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니은에는 이건 뒤에서 하자. 완두씨 모양과 색깔이 동시에 유전될 때 분리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기억 리을의 유전자형을 쓰세요. 기억이 어딨니? 요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요게 이제 기억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니은은 뭐니? 니은은 어딨니? 요거네요. 니은. 자, 니은은 생식세포 중이죠. 생식세포인데 뭐 어떤 생식세포여다? 큰 R, 큰 Y가 있는 생식세포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누구니? 얘네요. 얘는 큰알, 큰아이끼리 결합했으니까 큰알, 큰알, 큰아이, 큰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디귿은. 자, 리을은 어딨니? 요 맨 끝에 있는 거네. 요건 뭐야? 작은 알, 작은 Y끼리만 결합했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쓸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이거 몇 대 몇 대면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9대, 3대, 3대, 1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잡종 2대에서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는 3대 1,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도 3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잡종 2대에서 둥글고 초록색인 완두, 자 둥글고 초록색이래요. 자 둥글다 그러면은 큰 알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큰 알, 초록색이면은요. 작은 아이죠. 근데 이것만 있어? 이것도 둥글고 초록색이죠. 그래서 초록색은 작은 아이밖에 못 오지만 둥근 거는 큰 알만 있으면 되죠. 자, 1600개를 얻었대요. 주름지고 노란색. 자, 주름지고 노란색은 뭐야? 9대 3대 3대 1에 3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16분의 3이겠네요. 계산하면 얼마? 300개가 되겠죠. 그래서 100개가 됩니다. 됐죠? 자,
뒤로 가보자. 자, 보자. 자, 이번에는, 여기서 잠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개수 구하는 거, 완두의 개수 구하는 거. 자, 여기 지금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가 결합했어요. 그래서 잡종 1대, 잡종 2대, 이렇게 3대 1에 노란과 초록이 나왔죠. 그래서 개수가 어떻게 되니? 라는 거죠. 잡종 2대에서 1000개가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 노란색은 4개 중에 3개잖아. 4분의 3이잖아. 그래서 1000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하면 750개가 되는 거고요. 자, 1200, 잡종 2대에서 1200개를 얻었대요. 초록색 완두는 4개 중에 하나가 초록색이죠.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 알겠죠? 4분의 1이니까 몇 개야? 300개의 초록색 완두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유전자형이 큰 I, 작은 I는 거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자, YY, 여기 있네요. 자, YY, 그 다음 큰 I, 작은 I, 이렇게 두 개죠? 그 다음 스몰 YY. 그러니까 4분의 2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600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요거 밑에 걸 유제 1번을 해보셔야 돼요. 자, 유제 1번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일단 풀어보세요. 잠깐 멈추고 1, 2, 3번만 풀어보세요. 해보자.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자손의 표현형의 비를 쓰세요. 그랬죠. 자, 얘 보세요. 큰알, 작은알. 얘는 작은알, 작은알. 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큰알과 작은알. 얘에 의한 거는 작은알밖에 없죠. 자, 그럼 생식세포가 이렇게 결합했으면 얘가, 이렇게 결합했으면 얘가, 즉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몇 대 몇으로 있는 거야? 1대 1로 있는 거죠. 자,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1대 1로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둥근 완두의 개수는요, 지금 몇 개 얻었대? 800개 얻었대. 자, 그러면은 둥근 완두는 몇 개? 400개가 되는 거고. 자손에서 순종인 완두를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순종인 완두. 야, 얘는 잡종이지. 얘가 순종이죠. 주름진 애가 순종이야. 몇 개야? 400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것도 우리가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이 9대 3대 3대 1이었잖아요, 여기. 자, 그래서 개수가 어떻게 되니를 따지는 거죠. 자,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는, 둥글고 노란색은 9대 3대 3대 1의 9였죠. 그래서 16분의 9. 그래서 개수 계산하시면 되고요. 둥글고 초록색인 애는 몇 개였어요? 16개 중에 총 3개였죠. 그래서 16분의 3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계산하시면 되고요. 주름진 완두의 개수는요. 주름진 완두. 자, 주름진 완두는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여기 3개, 여기 1개. 그러니까 총 4개. 16개 중에 4개.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계산하시면 돼요. 노란색 완두는 몇 개가 돼요? 노란색 완두는 여기 있죠. 12개겠죠. 노란색, 9, 13 이렇게 있으니까 12. 자, 그래서 16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 우리는 여기 유제 2번 문제 해보자. 자, 유제 2번도 역시 빠르게 풀어주세요. 잠깐 멈추게 했어요. 자, 보자.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에 의한 생식세포는,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기 지금 4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는요, 이거밖에 못 나와. 그래서 만들어진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표현형의 비를 쓰세요. 그랬네. 자, 얘는 뭐야? 둥글고, 노란색이죠. 그리고 얘는요, 둥글고, 초록색이죠. 얘는요, 주름지고 노란색이고요. 얘는요, 주름지고 초록색이죠.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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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다 9대 3대 3대 1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나오니까.
주름지고 노란색 완두의 개수를 구했어요. 주름지고 노란색은 얘네요. 4분의 3인 거죠. 1600개 중에 4분의 3이니까, 아니,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쏘리. 4분의 1인 거죠. 자, 1600개 중에 4분의 1이니까 400개가 되는 거죠. 노란색 완두 개수는요. 노란색 어딨니? 얘 노란색이고 얘 노란색이네.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800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버이의 둥글고 노란색 완두와 같은 완두의 개수요. 어버이의 둥글고 노란색 완두와 같은 완두는 얘밖에 없네요. 그죠? 4분의 1이네요. 그래서 4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응? 자, 지금부터 내신 숙숙부터 해가지고 39쪽까지 꼭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하세요. 39쪽까지 풀기 시작해보자. 시작. 자, 다 했죠? 자, 이제 채점해보자. 자, 1번에 보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 5번에. 뭐가 틀렸어? 잡종일대에서 나타나는 건 우성이 아니라 뭐예요? 열성이 아니라 우성이죠. 자,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자, 그 다음 2번에는 자, 형질끼리 대립형질이라고 하면은요, 같은 형질인데 다른 형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키인데 작은 키냐, 큰 키냐, 꽃잎인데 색깔이 보라색이냐, 인색이냐. 근데 씨와 꼬투리, 씨와 꼬투리 이건 안 돼. 서로 다른 애들이잖아, 그렇죠? 꽃과 꽃 이거는 되죠. 알겠죠? 그래서 2번이 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3번은 자, 순종인 것이라고 물어봤죠. 자, 순종인 거면은 어떻게 돼? 대립 유전자끼리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놈, 요놈, 다음, 요놈. 뭐,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될 거고. 됐나? 자, 그 다음에 4번에는요. 자, 완두가 유전 실험에 적합한 까닭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뭐예요? 그렇죠. 이것도 틀리면 안 돼, 절대. 자선수가 많아지, 많아. 이게 틀렸지? 그래서 4번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5번에는요. 작정일 때 표현형 어떻게 될까요? 여기. 표현형. 자, 둥글다, 주름지다. 여기서 생식세포 이거 나올 거고, 여기선 요거 나올 거고, 둘이 결합하면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둥근 게 순종이 되는, 여기 둥근 게 우성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둥글다. 표현형은 둥글고요. 유전자형은 이렇게 돼야지. 자, 그 다음 6번에요. 그러면 잡종 기대에서 둥근 한도와 주름진 한도는 몇 대면? 3대 1이죠. 네. 자, 1000개를 얻었다면 이 중 주름진 완두는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래서 250개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8번 가보자. 자, 8번에 자, 잡종 일대에서 유전자의 위치를 염색체에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잡종 1대면은 얘죠. 얘는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지? 이것도 틀렸지? 자, 그런데 이 중에 뭐겠어? 상동 염색체끼리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지? 같은 형질이면. 자, 그래서 3번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4번에요. 잡종 2대에서 총 600개를 얻었다면 이 중에 여기 노란색이 아니라 순종의 노란색이야. 순종의 노란색. 자, 그럼 노란색이 아니라 순종의 노란색. 자, 보자. 여기 지금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자가수분 시키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 큰 아이, 큰 아이. 큰 아이, 작은 아이. 큰 아이, 작은 아이, 작은 아이, 작은 아이. 순종의 노란색은 얘밖에 없지. 4분의 1이야, 4분의 1. 오케이?
자, 그래서 150개가 나와야 돼. 4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얘네들은 잡종의 노란색이야. 순종의 노란색은 큰 아이밖에 없어요. 자, 그럼 10번에는 1200개를 얻었는데 이 중에서 잡종 1대와 같은 애라고 하면은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종 1대와 같은 애. 큰 아이, 작은 아이 요거 얘기하는 거죠? 2분의 1이죠. 4분의 2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반인 600개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도 얘 보고 하는 거야, 얘 보고. 자, 11번에 보시게 되면. 자, 그럼 잡종 1대와 같은 유전자형. 누구야? 큰 아이, 작은 아이고요. 이걸 초록색 완두와 교배하면. 초록색 완두는 누구야? 작은 아이죠? 그럼 자선에 나타나는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결혼하면은, 여기서는 스몰 y밖에 없고요. 여기서는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면은 이렇게 결합하면은 이렇게 두 종류밖에 안 나타나. 우성, 열성 몇 대면 1대 1이 되는 거죠. 자, 12번에는요. 자, 보면은 주름진 완두는요. 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죠? 주름진 완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근데 이 주름진 완두의 작은 알은 여기서 하나는 이쪽에서 왔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둥근 완두도 여기서 주름진 완두의 유전자를 갖고 오잖아.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는 모두 순종이다. 아니죠. 가는 잡종이에요. 그래서 틀렸어. 가와 다는 유전자형이 같다. 그쵸? 자, 자손에서 1800개를 얻었다면은, 자, 이 중 둥근 완두는 이론상 900개. 그쵸? 1대 1이니까 반이죠?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고요. 자, 13번에는, 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두 쌍의 대립 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 분리의 법칙이 성립돼야죠. 오케이?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자, 14번에. 자, 14번에 보시게 되면 순종의 빨간색 꽃잎 분꽃과 순종의 흰색 꽃잎 분꽃을 교배해서 잡종 1대에서 자가수분을 했어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우열은 성립하지 않았죠. 그죠? 하지만 분리의 법칙은 성립이 됐죠. 1대 1의 1이라고 하는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니까. 자, 방금 위에서 얘기했듯이 우성, 열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죠. 자, 여기다. 자, 잡종 1대에서 유전자의 위치를 염색체로 옳게 나타낸 거. 자,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큰 알, 큰 아이밖에 없고요. 여기는 작은 알, 작은 아이밖에 없으니까 둘이 결혼해서 잡종 1대는 큰 알, 작은 알, 큰 아이, 작은 아이인데, 자, 상동 염색체에 대립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알, 작은 알, 큰 아이, 작은 아이 이렇게 상동 염색체끼리 대립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4번이 돼야 돼. 5번 이거 안 돼 이거. 자, 그래서 15번에 4번이고 16번에요. 잡종일대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자, 잡종일대 뭐였어요? 유전자형이. 이거였잖아. 그러면 R 중에 하나, Y 중에 하나씩 결합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죠? 그럼 몇 번? 4번이죠. 여기서 9대 3대 3대 1 아니야. 생식세포 비율이야 이거. 그래서 여기는 이것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돼야 돼요. 자, 17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어디 있어? 오케이. 자, 봅시다. 3번 체크. 라는 모두 순종이다. 라 어디 있니? 요거죠, 요거. 라. 라는 주름지고 초록색이죠. 순종일 수밖에 없어. 열성 순종이야. 그죠?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5번. 완두씨의 모양과 색깔 유전에는 독립법칙이 성립한다. 그죠? 완두씨의 모양하고 색깔은 서로 각각 유전되어진다고. 독립적으로. 그래서 독립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8번에 자, 2대에서 3200개의 완두를 얻었으면 자,
여기 지금 이제 색깔을 딱 봤을 때 여기가 둥글고 노란색 9대 3대 3대 1 요게 9대 3대 3대 1이잖아요. 그죠? 자, 3200개를 얻었을 때 이 중에 나 어디니? 요거죠. 자, 나는 몇 개입니까? 16분의 3이죠. 그죠? 3200 곱하기 16분의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600개 나오죠. 그 다음 다의 유전자형으로 옳게 짝진 것은 자 주름지고 니까 스몰 R 있어야 돼 무조건 스몰 R 그죠? 자 그 다음 노란색이니까 큰 I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이 되겠죠. 20번에 2대에서 유전자형이 이렇게인 개체와 이렇게인 개체를 교배하여 다시 자손한테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아닌 것은 자 얘는요, 얘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를 먼저 써줘야죠. 큰 R과 작은 Y랑 작은 R과 작은 Y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지. 얘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요, 작은 R과 큰 Y랑 작은 R과 작은 Y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애 보세요. 여기는 큰 R, 작은 R, 큰 Y, 작은 Y. 여기는요, 작은 R, 작은 R, 큰 Y, 작은 Y. 여기는요, 큰 R, 작은 R, 작은 Y, 작은 Y. 여기는요, 작은 R, 작은 R, 작은 I, 작은 I. 그럼 만들 수 없는 애가 누굴까라는 거죠. 이렇게 큰 I 나온 거 만들 수 없죠, 그죠? 3번이 매치 아닌 거네요. 됐죠? 그리고 자, 서술형 보시게 되면 멘델의 사용한 만두가 유전 실험 재료로 적합한 까닭 세 가지만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뭐였어요? 뭐 기르기 쉽고요, 세대가 짧고요, 자선수가 많고요, 대립형질 뚜렷하고요. 뭐 이 중에서 골라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키 큰 거와 키 작은 애 교배했더니 키 큰 애가 나왔네. 그럼 우성인 애는 누구야? 키 큰 거죠. 키 큰 게 우성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뭐예요? 잡종 1대에서 표현되어지는 형질이 키 큰 완두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는데 자, 얘를 자가수분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자가수분시키면은 얘랑 자가수분되면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표현형의 B는 얘는 키 큰 애고 얘는 키 작은 애네. 몇 대면? 키 큰 애와 키 작은 애가 큰 애와 작은 애가 3대 1이야. 이렇게 쓰셔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냥 3대 1 쓰면 안 돼. 키 큰 애, 키 작은 애가 3대 1이야.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 자, 왜 분홍색 꽃잎만 나타나요? 뭐 때문에? 빨간 꽃잎 유전자와 흰색 꽃잎 유전자 길이에 뭐가 없어요?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실력 탄탄 보자, 1번. 자,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대립 유전자 쌍이 염색체에 존재할 습니다.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생식세포는요, 그러니까 상동 중에서 하나씩만 오면 돼요. 상동 중에서 하나씩만 올 수 없는 걸 찾으시면 돼요. 보면은, 예, 라지비죠. 그럼 스몰비는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럼 그림에 여기 보기에서 스몰비가 있는 애가 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5번이네요. 자, 2번에요. 자, 교배 실험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둥근 안두와 주름진 안두를 교배했더니 둥근 안두만 나왔대요. 주름진 안두와 교배를 해서 둥근 안두만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순종이란 얘기죠. 얘는 이렇게 되겠죠. 둥근 안두와 주름진 안두를 교배했더니 둥근 것과 주름진 게 1대1로 나타났대요. 주름진 게 나왔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 주름진 유전자가 있었다는 얘기야. 둥근 안두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자가소분했더니 둥근 것과 주름진 게 3대 1이네. 요 안에 주름진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3대 1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만 큰 알이고 나머지는 다 큰 알, 작은 알이 되는 거죠. 자, 3번에는요. 키 크고 분홍 꽃잎을 가진, 자, 키가 크고 분홍 꽃잎을 가진 것과 키가 작고 분홍 꽃잎을 가진 애를 교배했더니 키가 작고 흰색 꽃잎을 가진 애는 이라고 했어요. 자, 보자. 그럼 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부터 해보자. 여기다 옆에다 할게. 자, 라지 T, 스몰 T, 라지 R, W니까 이거는 이렇게죠. 그러니까 T, R, T, W, 스몰 T, R, 스몰 T, W 네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얘는요, 스몰 T밖에 없죠. 그리고 R, 스몰 T, W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키가 작고 오니까 라지 T 들어가 있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네. 그럼 이렇게는 다 안 되는 거죠. 키가 작고 흰색이 내냐, 레드 들어간 애도 신경 쓸 필요 없네. 요렇게랑 요렇게가 안 되겠죠. 왜? 다 레드가 들어가잖아. 흰색이면 여기밖에 없네. 총 8개 중에서 한 개는 8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0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꼭 좀 풀어보시고 좀 제발 좀 스스로 좀 해보시고 모르겠는 거를 꼭 좀 질문 좀 해줘.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설명 좀 다시 꼭 좀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항상 상동 염색제 유의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